애플이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첫 번째 운영체제를 오늘 새벽 정식 배포했습니다. 아직 한글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국내 아이폰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통화녹음 기능 때문인데요. 그게 왜 이렇게 주목할 일인지 IT부 윤현성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T부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윤현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윤 기자. 오늘 애플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첫 번째 운영 체제를 공식 배포했죠? 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운영 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공식 명칭은 iOS 18.1이라고 합니다. 이번 iOS 버전에는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탑재됐는데요. 기본 기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가 글 쓰는 걸 도와주는 글쓰기 도구나 알림 요약, 사진 편집 기능 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통화 녹음 기능도 당연히 담겼는데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주고 이를 AI가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100%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설정을 0으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애플의 운영체제 신기능 중에서 통화녹음 기능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기능일 테고 아이폰 유저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건 기능이었던 거죠. 윤 기자도 아이폰을 좀 쓰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통화녹음 기능 좀 써보셨습니까? 네, 저도 실제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이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원래는 없었던 통화 녹음 버튼이 화면 상단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3초 정도 지난 뒤에 통화 녹음이 시작된다는 고지가 저와 상대방에게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녹음을 진행한 뒤에는 녹음된 내용이 아이폰의 기본 앱인 메모 앱에 저장이 되고요. 그 메모 앱 안에 통화 녹음이라는 폴더가 별도로 생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삼성 갤럭시 폰의 통화 녹음 기능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에이다처럼 통신사들이 애플 그 아이폰에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아무래도 애플의 통화 녹음은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갤럭시 폰의 경우에는 통화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 같은 게 별도로 있잖아요. 굳이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폰은 아직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통화마다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고, 또 이 통화 고지 기능도 다들 이미 불만이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고지가 되다 보니까 전화 상대방이 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에이닷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에이닷도 아이폰 순정 녹음보다는 좀 더 간편합니다. 갤럭시처럼 자동 통화 녹음 기능도 있고 녹음 사실 고지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폰이 통화 녹음 내용을 메모 앱에 저장한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한 연락처별로 보통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불가능하고 시간대별로만 배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갤럭시나 에이닷은 에이닷 앱이나 통화 앱에서 그런 거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일일이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도 그렇지만은 그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 그 통화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당히 거북스러운 일일 텐데요. 애플은 왜 이런 방식을 고집을 했을까요? 이제 이거는 애플이 아이폰을 2007년 출시하고 17년 만에 통화 녹음을 이제서야 내놓은 것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항상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도 FBI가 총기 난사나 테러 등에 대응하겠다고 애플의 아이폰의 장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애플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범죄자라고 해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애플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직접 풀어줄 수는 없다. 이게 애플의 기본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통화녹음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화녹음이라는 게 꽤 익숙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번 통화녹음 사실을 고지한다든가 자동 통화녹음이 안 된다든지 하는 거는 애플이 이 통화녹음도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미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전화통화에서 나올 수 있는 약간 민감한 얘기나 정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통화를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애플이 맘대로 녹음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주인인 통화 당사자들이 이걸 인지하고 동의한 뒤에 녹음을 하라는 겁니다. 네. 지난 17년 동안 통화 녹음 기능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애플의
그 프라이버시 정책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각 국가의 법제도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통화녹음 문제가 골치 아픈 이유 중 하나가 나라마다 관련 법률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아예 불법으로 못 박은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제 애플이 있는 미국만 해도 그 50개의 주들의 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애플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통신 비밀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 법에 보면 사생활 침해라는 장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 통화 녹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최대 징역 3년의 처벌까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건데요.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 13개 주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비교적 반대합니다. 법제처가 올해 초에도 한번 안내를 했는데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녹음과 관련된 판례들도 몇 개가 존재하는데 네.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녹음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나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에 그 관련 내용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했을 경우에만 불법이라는 거고 결국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고 있다면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애플이 그간 그 고수해왔던 프라이버시 정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규제 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았을 텐데 애플은 왜 17년 만에 통화녹음 기능을 허용한 거죠? 이거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라서 저도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요. 네. 이제 올해 AI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의 갤럭시 AI나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 같은 모바일 AI들이 이미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플은 그 중에서도 좀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사 최초의 AI를 내놓은 건데 네. 모바일 AI의 기본 기능은 아무래도 언어나 사진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AI의 음성 인식이나 분석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됐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통화 녹음을 새롭게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그 프라이버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프라이버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애플이 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왔듯이 이번 인텔리전스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통화 녹음 같은 기능은 아무래도 좀 예민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기기 내에서만 AI가 가동되는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내 아이폰 기기 자체에만 녹음 내용이 저장되고 애플조차도 거기에 접근하거나 뭐 마음대로 빼낸다거나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통화 녹음을 쌍방에 고지하고 온디바이스 AI 등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자사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어투, 심지어 억양까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경쟁력이 되는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냐, 편리성을 추구할 것이냐, 이들 가치가 충돌이 아닌 공존의 접점을 찾는 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업들의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